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던 조선업이 최근 역대급 선박수주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세가 계속 보인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근데 주가 흐름은 그리 크진 않은데요. 한번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동원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 이슈가 있지만 지금 조선주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어떤가요? 최근 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지난 9월 17일 날 현대 중공업이 상장을 했는데 한국 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로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현대중공업은 공모가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출발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이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다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비해서 크게 차별성 없이 조선주 전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주목할 만한 그럼 조선업의 성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수주도 좋았고요.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 현대중공업이 상장한 점을 조선업에서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 내외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해양이 한 3조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합쳐보면은 조선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한 6조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수주 관련해서는 연간 조선사들 수주 목표치가 315억 불 정도가 됐고 현재까지 수주가 한 415억 불로 상당 수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통상 과거에 한 270억 불 수주하던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이유가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초호황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올해 컨테이너선만 과거 한 해 평균 수준에서 한 3.5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나왔고요. LNG선 발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도 조선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올해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연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수주가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내년의 수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수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코로나 이연수가 많이 반영되면서 예상하던 물량보다 좀 더 나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되는 국면이라서 올해 대비하면 발주가 조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발주가 많이 나오면 선복 과잉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올해 대비해서 컨테이너가 한 절반 정도 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전체 발주량의 올해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반으로 주면 전체는 한 25% 정도 주는 모양이 될 것 같고요. LNG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카타르나 모잠비크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있어서 여전히 좋은 시황을 유지할 것 같고요. 탱커선 원유를 운반하거나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황이 크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서 내년 코로나19 리오프닝의 흐름에 따라서 탱커선이 시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수준은 줄지만 기대감들은 여전히 계속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BDI 지수라고 해서 벌크선 종합 시황을 살펴보는 하나의 지수가 있는데 이 BDI 지수가 올해 한 5천까지 올랐다가 최근 3천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절적 요인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LNG선 말씀을 주셨으니까 LNG선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되는 그런 수주 분야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LNG선은 한 3분기 정도 더 가면 수주가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LN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좋은 게 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밀려있던 대형 프로젝트 발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전망이 계속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선봉량에서 전체 선박이 화물선이 한 10만 척 되는데 LNG선이 한 700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게 기자재 업체들, 동성화이팅이나 한국카본 같은 LNG 기자재 업체들은 수혜를 받겠지만 전체 조선에서는 LNG만 갖고 투자하기는 약간 애매한 구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슈가 있었죠.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 해양 간의 기업 결합 관련해서 EU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는 이제 불어 기업 결합이 승인이 안 될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 방향의 뉴스들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 1월 20일까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반대편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기업 결합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하게 되면은 뭐 부당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될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데 국내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기업 결합 승인이 나는 게 더 유리하고요. 혹시 안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뉴스와 관련해서도 이제 종목별 움직임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다른 삼성중공업까지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불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불호가 되면은 약간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는 게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편입이 되면 유상증자를 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1조 2, 3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불호가 나오면 이 자금을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불호가 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좀 네거티브한 이슈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 가운데서도 좀 조선주 탑픽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에 가장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미포조선이 지금까지 수주받은 흐름은 조선사들이 다 비슷하지만 제일 먼저 실적이 돌아서는 조선소가 됩니다. 통상 미포는 1년에서 1년 반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고요. 다른 조선사들은 2년에서 2년 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22년에 실적이 늘어나는 유일한 조선소가 현대미포조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23년부터 전체 조선업이 시장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포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서 주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한 달러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업체가 이 강한 달러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 환차익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수주가 끝나고 나는 시점이 중요하지만 펜오션도 요즘 그 화물선 수주가 좀 늘고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 수익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펜오션은 해운 쪽이라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BDI가 증가도 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화물 시장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펜오션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 얘기를 해보면요. 내일 락업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제 매물 부담의 우려가 있는데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보유해서 물량이 4.5% 정도 풀리고 전체 주식에서 79%를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고 한 5%를 연기금이 갖고 있는데요. 이 남은 그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보유해서 풀리는 물량을 감안하면은 물량 부담은 확실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엔진 사업을 직접 하고 있고 친환경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수급 이슈지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서도 계속 짚어봤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리고 긴축에 대해서 시장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조선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데요. 이 조선주가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고 원자재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확정적으로 그 경기가 개선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영향 주는 정도가 좀 제한적이라 보고요. 지금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이 또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특히 유가 회복에 대한 그 수요가 좀 회복되는 거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가속화되는 거에 따라서 조선주가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LNG 선에 대한 수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유가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천연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격이 좀 올라야지만 결국 그 수주도 좀 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유가 전망이나 수주량 어떤 상관관계를 말씀하실런지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 주가를 보면은 과거 코릴레이션 해보면 유가가 거의 조선주 주가의 70% 정도를 설명을 해왔고요.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좀 회복을 했는데 이 유가 회복은 공급단의 조정이 주를 이뤘고요.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 그리고 중국의 환경 규제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좀 줄어든 거 이런 것 때문에 회복을 했는데 수요 회복이 수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리오프닝이 본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가 회복이 정말 수요 회복을 동반하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년 어느 시점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여기에 대한 기대를 이제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로 보고 앞서 말씀드린 탱커선 같은 게 시황을 좌우할 텐데 이게 유가 회복에 따라서 큰 변수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조선주를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는데요. 2023년부터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내년에 반영될 텐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좋게 보고 있고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압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도 유가 변동에 따른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반기는 수주랑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정체를 보이는 구간일 것 같고 하반기는 23년부터 시작되는 친환경 규제들에 대한 선수요들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이동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